서아린 후보생,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전 그냥 후보생입니다. 웃기고 있네. 제독딸이라는 소문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훈련 전면 중단, 관련자 전원, 헌병대 격리 조사. 그날 군함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다 위에서 이름이 아닌 신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일부 각색하여 전달드립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스치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다음 날 서아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해전사 서적들 사이로 비치는 봄 햇살이 그녀의 새하얀 제복깃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이제 막 23살이 된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어려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바다처럼 깊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이름으로만 서고 싶어요. 할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누구의 딸이 아닌 서아린 자체로만요. 제복 차림의 제독 서강우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간 바다 위에서 나라를 지켜온 그였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내 그림자 뒤에 숨지 마라. 넌 너의 항로를 그려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서재를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군용 가방 하나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진해 해군기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가는 골목길과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독의 딸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저 새내기 여군 장교 후보생 서아린으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해군 여군 교육대에 도착한 하리는 접수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분증을 내밀며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서아린 소위 후보생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서아린 후보생. 저는 김민주예요. 같은 생활관에 배정된 동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주의 환한 미소를 보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죠. 생활관 2층 침대에 짐을 풀어놓으며 하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보려 애썼습니다. 첫 훈련이 시작된 날 하리는 다른 후보생들처럼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죠. 여러분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해군의 일원이 됩니다. 하리는 똑바로 앞을 보며 서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처럼 바다를 지키고 싶다는 꿈과 동시에 그 꿈이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교차했거든요. 교육장 복도를 지나던 중 한 선임 후보생이 하린을 스쳐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하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의 시선이 하린의 이름표에 머물렀죠. 하린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지만 태어난 척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선임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죠. 점심시간 동기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있던 하린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그녀처럼 해군을 꿈꾸며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죠. 하린아, 왜 해군 선택했어? 민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바다가 좋아서요. 하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바라보며 자란 그녀에게 바다는 꿈의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훈련이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언젠가 드러날까봐 불안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배 안에서 그녀의 이름이 오히려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첫 함정 승선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갑판 청소부터 시작했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손은 벌써 갈라지기 시작했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죠. 여자애가 뭐하러 여기 왔나? 갑판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하린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들은 칼처럼 날카로웠죠. 하린은 걸레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척, 들리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함정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하린은 미묘한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후보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만 추가 업무가 주어졌죠. 서아린, 기관실 청소 추가로 해. 화장실 관리도 내가 맡아. 선임들의 지시는 언제나 명령조였고 거부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특히 정아민 상사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키 큰 체격에 굵은 목소리를 가진 그는 하린을 볼 때마다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정아민이 다른 선임들과 나누는 대화를 하리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요즘 여자들 너무 나대는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하리는 매일 밤 일지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도 무사히 지났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와 다른 동기들은 하린을 걱정했지만 직접 나서서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후배가 선임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하린아, 괜찮아?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린의 대답은 늘 같았죠. 어느 날 저녁 갑판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하린은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달빛이 은빛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아버지가 보던 같은 바다, 아버지가 지켜온 같은 바다였지만 지금 하린에게는 너무도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힘들지? 뒤에서 정아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죠. 아니요, 상사님. 거짓말하지 마. 내 같은 애들은 다 똑같아. 처음엔 의욕 넘치다가 금세 포기하지. 정아민이 하린 옆에 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린은 여전히 앞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죠. 넌 너의 항로를 그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 항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검고 깊었고 하린은 그 앞에서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함정에서 두 번째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상 시찰단이 함정에 탑승한다는 것이었죠. 후보생들은 평소보다 더 엄격한 점검을 받았고 함정 곳곳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하린도 다른 후보생들과 함께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시찰단을 맞을 준비를 했죠. 오늘은 실수하지 마라. 시찰단 앞에서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정아민 상사의 경고가 갑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후보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헬기 소음이 함정 위공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찰단이 도착한 것이죠.
후보생들은 일렬로 서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할인도 똑바로 선 채 앞을 응시하고 있었죠. 헬기에서 내리는 장교들의 모습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찰단의 맨 앞에 서서 내려오는 사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서강우 제독이었죠. 평상시와 달리 위장복이 아닌 정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할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제독은 함정 승조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후보생들 앞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할인은 고개를 더 곧게 세우고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독이 할인 앞을 지나가는 순간 찰나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강우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고 할인은 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독의 눈에 제복을 입은 작은 어깨 하나가 스쳤습니다. 그 어깨는 늘 혼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랬죠. 하지만 둘 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서로를 지나쳤죠. 시찰이 계속되는 동안 할인은 온몸이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시찰단의 질문에 답하고 자신들의 훈련 상황을 설명했지만 할인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 여자애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할인 뒤에 선 후보생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시찰단이 오니까 갑자기 얼어붙었어. 또 다른 후보생이 대답했죠. 할인은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시찰이 끝나고 시찰단이 떠난 후 함정 분위기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보다도 서로 모른 척해야 했다는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서할인, 오늘 시찰 때 왜 그렇게 굳어 있었어? 정아민 상사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숨기는 거 있나? 그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빛났죠. 할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습니다, 상사님. 하지만 정아민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 쪽 조명 아래 할인의 그림자를 바라보던 정아민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죠. 시찰단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할인을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아민 상사는 틈만 나면 할인에게 추가 업무를 부여했고 다른 선임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서할인, 기관실 청소 다시 해. 제대로 안 됐어. 갑판 왁스칠도 내가 맡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지시였습니다. 할인은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과였죠.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겼고 어깨와 허리는 늘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넌 너의 항로를 그려야 한다. 어느 날 저녁 야간 갑판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독 세게 불고 파도가 거칠었지만 정해진 일과는 계속되어야 했죠. 할인은 혼자서 갑판 구석의 녹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 냄새와 바닷바람이 코를 찔렀죠. 서할인, 정아민의 목소리가 바람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일 제대로 안 하나? 여기 봐, 녹이 그대로 있잖아. 할인이 다가가자 정아민은 그녀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바다가 만만해 보여?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아민은 멈추지 않았죠. 다시?
내가 몇 번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어디 제동님 딸이라도 되나? 그런 태도로 할인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정아미는 할인이 움찔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번졌죠. 뭔가 찔리나? 진짜 뭔가 있는 거야?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인이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아미는 비웃으며 말했죠. 그럼 증명해봐. 오늘 밤 갑판 전체 청소. 혼자서. 다른 후보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할인은 혼자서 넓은 갑판을 걸레로 닦고 있었죠. 무릎이 아파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갑판으로 튀어올라 몸을 적셨지만 계속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할인은 모든 청소를 마쳤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고 손은 감각이 없었죠.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할인아. 민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죠. 할인이 쓰러진 순간 민주의 눈에는 공포보다 죄책감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갑판 위에 쓰러진 할인의 모습을 본 민주는 급하게 의무실로 연락했습니다. 의무실로 이송된 할인은 탈진과 과로로 진단되었습니다. 담당 군의관은 할인의 상태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이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의 일지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은 본부로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몰래 촬영해둔 영상과 할인의 일지를 함께 해군본부 고발센터로 제보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해군작전 사령부 브리핑룸에서는 정기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강우 제독은 평소와 다름없이 작전 보고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참모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독님, 긴급 보고 건이 있습니다. 참모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함정 훈련 중 후보생 관련 사건입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폭행 및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되었고 영상 자료와 피해자 일지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갑판에서 홀로 청소하는 후보생의 모습, 그리고 그 후보생이 쓰러지는 장면까지. 서강우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건으로 여겼지만 카메라가 쓰러진 후보생의 얼굴을 비춘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할인이. 제독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독을 쳐다봤죠. 제독님, 혹시 그 후보생을 아십니까?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며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죠. 제독의 딸이 함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그 함정으로 갑니다. 제독님, 절차를 따라서. 참모장이 말을 꺼냈지만 서강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건 제독으로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가는 겁니다. 그는 정복 대신 평복을 입고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함정 위공에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예정에 없던 제독의 방문에 함정 전체가 긴장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시찰이 아닌 긴급 사태 처리였거든요. 헬기에서 내린 서강우의 표정은 평소 본 적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전체 정지, 전 훈련 취소, 관련자 전원조사 착수, 그의 명령이 함정 전체에 울려 퍼졌죠. 모든 승조원들이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정하민 상사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독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렀을 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정하민 상사, 따라와. 제독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의무실은 어디입니까? 서강우가 함정 내무반장에게 물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의무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죠.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노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문을 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할인의 모습을 본 순간 서강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물집으로 상처난 손,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찔렀죠. 30년간 바다를 지켜온 제독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함정의 모든 일과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어떤 훈련보다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다 위에서 군함이 멈춘 이유, 그것은 한 아버지의 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의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할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죠.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서야 현실임을 깨달았죠. 아버지, 할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탓이었죠. 서강우는 딸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았을 그가 딸의 손을 잡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서강우의 첫마디였습니다. 제독으로서 평생 사과해 본 적 없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아버지였죠.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할인은 아버지의 손을 느끼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할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었는데 저는 너무 약했어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지난 몇 주간 참아왔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좌절감이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서강우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강함이란 게 무엇인지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걸 견디는 게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용기, 그것도 강함이란다. 할인은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다. 서강우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다. 내가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란 말이야. 그의 말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평온해 보였죠. 그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넓었지만 이제는 할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으니까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전역해야 하나요? 서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강요할 수 없어. 할인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동시에 바다에 대한 꿈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남고 싶어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이곳을 바꿔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딸의 결정에 놀랐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말이야. 서강우가 딸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리고 꿈속에서 하리는 다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은 희망찬 바다였습니다. 하린이 의무실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함정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정하민 상사는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새로운 교육 담당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에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서아린 후보생, 특별보직 발령이 내려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육대장이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여군 인권 고충 전담 장교로 선발되었습니다. 하린은 깜짝 놀랐죠. 이런 보직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 보직은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대장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함정 내 여군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제도 개선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과연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첫 출근 날 하린은 새로 마련된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죠. 벽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평등한 바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린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죠. 처음 찾아온 상담자는 민주였습니다. 하린아,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신기해.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아? 다들 뭔가 의심스러워해. 실제로 다른 후보생들은 하린의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죠. 왜 하필 서하린이지? 뭔가 뒷배경이 있는 거 아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하린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린은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죠.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용기다. 며칠 후 첫 번째 진짜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1학년 여군 후보생 김소영이었죠.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린은 차분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소영의 이야기는 하린이 겪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과도한 업무 부여, 심리적 압박 등이었죠. 저도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린은 그 말을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하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상황이 바뀌죠. 소영은 하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소영의 상황은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죠. 하린의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동기들도 하린의 진정성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하린이가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함정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군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줄어들었고 대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하린은 매주 교육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린 장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군요. 교육대장이 하린을 격려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 주길 바랍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날 밤 하리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바다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죠. 두려움 대신 희망이,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다 위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린의 새로운 역할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강우 제독이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이었죠. 하린은 TV를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서강우 제독이 단상에 서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거렸죠. 최근 해군 내에서 발생한 여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독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웠죠.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제 딸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제 딸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합니다. 하리는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사임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결단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독이 계속 말했습니다. 해군 전체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는 사임 후에도 해군 여군 제도 개선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하리는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넌 잘못이 없어. 서강우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야. 더 많은 딸들을 위한 선택이란다. 그날 밤 하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동기들과 선배들이 하린을 찾아왔습니다. 하린아, 내 아버지가 제독이었구나. 민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했구나.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오히려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죠. 하리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개월 후 하리는 여성 해군 리더십 프로그램을 창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군들의 리더십 개발과 상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강의에서 하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독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린이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큰 시련을 겪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여군 후보생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하린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별은 여러분의 꿈을 막을 수 없어요. 한 후배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힘들 때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았어요.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냈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하리는 갑판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제복을 벗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죠. 하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유산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면 또 다른 꿈을 품은 여군들이 이 바다에 설 것이었죠. 그들에게는 하린이 걸어온 길이 희망의 등대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